아까 앞에 정민철 선생님이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60년의 역사 속에서 농촌에 필요한 것들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이렇게 농업 기반이 아니라 대안학교가 지역에 생기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기촌자들이 중심으로 마을을 만든 곳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 혹은 어떤 문화의 지속 가능성들을 고민하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요새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있었잖아요. 대농이 있고 다기능 농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대가 전환하는 어떤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탄소 혹은 우리의 또 삶의 문제도 그런 전환하는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모두가 다 식량 생산자일 필요는 없고 우리 삶이 농촌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돈을 위해서 혹은 경쟁해서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농촌이고 그런 면에서 사회적 농업이 기여할 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질, 자기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질이 높아지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빠졌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농촌에 살만하지 않다고 보면 빠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어떤 곳에 여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에는 사람도 없고 서비스도 없잖아요. 그럼 서비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청년의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농촌 지역에서 지금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농촌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주체를. 그래서 그네들이 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밀 언덕이 되자. 그래서 그 활동의 결과 농촌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하자. 그런 게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물자가 선순환하는 어떤 곳.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살고 싶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질이 높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0살부터 80살까지 좀 고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계층이 10대 후반부터 30대 40대까지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반.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이 구조 속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있었지만 없었던 공동체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성장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 농민들이 6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구조로는 아무도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동네 같은 15억을 벌어서 1억만 동네에 오는 14억이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서는 농민들은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하면은 1억을 그러니까 15억을 벌어서 1억이 남는다면 동네에 3억을 벌어서 2억이 동네에 남는 곳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물자가 안에서 선순환하면 굳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밖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6시간 일하는 사람 농부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 삶의 어떤 지혜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이 두 개에서는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없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두 개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밑바닥부터 해갔는데 공동 같은 경우에는 60년 됐고 우리는 겨우 이제 20년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간대학교라는 곳이 덕산에 와서 2007년도에 어떤 그 마을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을 세웠고 또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있어야 된다. 2011년도에 공동체를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곳과 이런 활동이 나눠지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서는 아까 사람이 선순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의 가정 청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청년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이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제 2002년도였으니까 올해 딱 20주년 행사를 하는 곳이에요, 덕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외지인이니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깊이 못 들어가고 좋으나 없는 것들, 사라진 것들을 해갔죠. 그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에 적응하게 하는 거, 뭐 빵집이 없으니까 빵집을 만드는 거, 뭐 공부방 이런 것들.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어려운 것들. 그래서 별로 아쉬움을 원주민이 못 느끼는 것들을 외지인들이 그 동네에 살아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돌봄 매니들이 와서 살다 보니 나도 이제 행복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혹은 우리가 그 물자가 선순환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사회적 경제, 기업, 뭐 토지 공유 운동, 뭐 어쨌든 이런 것들. 혼자서 안 되니까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20년 지났는데 우리 밑에 사람은 없고 나이 든 사람만 있고 그 상태가 안 변하는 상태에서 삶이 새로운 형태의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 뿌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마침 그때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도 생각하고 농촌도 생각하고 그런 정책이 사회적 농업이 나와서 이런 고민을 할 때 여기 그때는 주제가 청년은 예시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조홍래 대표님하고 제가 청년으로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우리는 이 활동을 하면서 청년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플랫폼이 되자. 뭐래도 청년 농촌 정책 플랫폼 사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외부의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문화와 교육과 뭐 어떤 순순한 경제,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힘드니까 그 삶에 동조하는 사람의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선순환하는 어떤 사회. 그래서 이게 농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이 있었을 때 그럼 청년을 고민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뭐 정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왔었을 때 이 정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건지 뭐 이런 것들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서울시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우리가 청년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일방적으로 청년이라는 게 청년도 새로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한 20년의 마을 활동의 결과로 요곳에서 사회적 농업이나 청년 지원 정책과 공유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에게 어쨌든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 자기가 먹거리를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곳. 근데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건 공유지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계속해서 내 삶과 나의 어떤 인간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려면 도시에서 배운 걸 여기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움터라고 그랬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대학의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생활, 스킬, 뭐,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실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처음에 1년과 그 다음에 한 3년 뭐 이런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것들을 청년들이 이 부모로 물려받던 상속 자본 없이 농촌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새로운 형태의 농촌 주민을 형성하게 하는 것들을 도와주자. 꿈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지역에 만들어진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설들. 요거는 마을에서 100억 들여서 40억 들여서 지었던 집을 우리가 임대를,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 필요할 때 쓰고 있고요. 이것도 동네에서 12억, 14억 들어서 지었던 산촌 생태 마을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걸 저희가 임대해서 숙소와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회적 농업은 크게 청년들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3개의 단위로 나눠지는데 일단 청년들이 작업하는 기술을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그 기촌자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기촌자들이 그 지역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하면서 새로 들어온 청년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올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애들이 거기에 남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농촌에 살면 다 도시로 떠나 들어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특히 소농들은, 대농들은 모르겠는데 그 소농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던 것,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뭐 이런 것. 그래서 사회적 농업 활동이 결과적으로 농산촌 정책 플랫폼이 되게끔 나중물의 역할을 하자, 그런 겁니다. 작년 이렇게 이제 농부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바보 농장들은 이렇게 한 2시간 일을 하고 4시간 정도 먹고 노는 그런 활동이죠. 뭐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일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하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하는데, 이제 농촌의 애들이 농촌에 대해서 정말 농사를 경험 안 해보고 졸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 학교와 관계 맞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선생님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학교 3명의 교사가 있으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텃밭 프로그램, 이렇게 농촌을 즐기는 하전부터 시작해서 옷 뭐 이런 거, 논 프로그램, 논 생태 관찰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와 관계 맺고, 처음에는 저희가 돈을 무료로 다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체험비를 받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강사비까지 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우부터. 2명 이상의 청년이 요구하면 무조건 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는 하지 않되, 선전은 하되 홍보는 하지 않는다. 이게 뭐 100보 정도만 붙여두고 마을에 뭐 붙이기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코로나 전까지는 이렇게 100보를 붙였는데 이제 이번까지는 안 붙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이런 작업장들이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거.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여기 있던 친구가 총꾼인데 뭐 갤러리 오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실화 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크게는 마을대학의 어떤 걸로 발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1일군 춘천에 사는 거를 제가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만 하고 3년 동안 못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만화가 부부, 그 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 만들었던 유기농 빵카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 작은 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청년이 유입시키는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의 여러 정책의 5개월 프로그램, 한 달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오게 하고, 그 유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농촌에 살아보기 프로그램. 올해는 목공방 하나를 줘서 이것을 운영해보면서 지역의 기능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기농학교를 통해 우리가 기촌 베이스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사를 안 짓고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산촌에 이제 어쨌든 한번 살아보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을 사람과 관계 맺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유입된 5개월 정도 살아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쨌든 1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이 돼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창업을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게 하고,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그냥 저희가 지금 이런 꿈들을 가지고 실제 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